예, 한층 약해진 쏠릭 한반도를 이 시각 현재 빠르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쯤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련 내용 반기성 K웨더센터장 유다현 YTN 기상캐스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쏠릭의 세력이 예상보다 지금 많이 이제 약화됐습니다. 앞으로 예상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제 그 목포 쪽에 상륙하면서 이제 태풍이 약한 또 소형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 뭐 육지에 상륙하면 워낙 빠르게 약화됩니다. 네. 네. 그 상륙한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전주 인근을 지나서 6시에 대전 인근을 지났고요. 예. 현재는 이제 충주 동남쪽 정도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이 벡터 바람 벡터를 쭉 분석해 보니까 따라서 한두 시간 안에는 강원도로 진입을 하면서 거의 11시, 12시 사이에는 동해 쪽으로 강릉을 통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예. 현재 이제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도가 지금 오른쪽으로 좀 나오고 있군요. 예. 예. 당초에는 세력이 상당했었는데 지금 위력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의 위력은 일단 상륙해서 북상하면서 세력은 좀 더 약해졌을 네. 거로 봅니다. 기상청에서 이제 6시에 발표한 거로 보면은 중심 최대 풍속이 21m 정도 소형 또 약한 태풍인데 아마 그거보다 약간 더 약해지지 않았겠느냐 일단 추측만 하고요. 네. 지금 그 바람 벡터를 보면은 실제로 태풍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에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이라든가 동해안 이런 쪽이 한 25m 정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좀 현재 내륙 쪽에서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은데 태풍의 그 특성이 돌풍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 풍속은 약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탁 치고 들어온. 우리들이 이제 이걸 바람의 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돌풍이 불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지형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지금 뭐 바람 별로 안 분다, 비 별로 안 온다. 아니요, 그냥 마음 놓지 마시고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동해안 쪽이 굉장히 좀 피해가 좀 많을 거로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번 태풍으로 제주나 전남 남해안 피해가 컸는데 네. 이게 이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문제는 저쪽 일본에서 올라온 시마론이 이미 독도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태풍이 이 시마론이 이제 더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을 통과했는데도 중급이에요, 강해요. 그러면 우리 이 쏠릭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끌어가면서 이제 다시 일본을 저 홋카이도를 다시 강타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예측은. 그렇다면은 이 두 태풍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너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도라든가 동풍 또 특히 동풍이 부니까 굉장히 피해가 좀 클 거로 봐요. 지금도 이미 뭐 강릉이라든가 대관령은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행여나 뭐 방파제에 나가 계시거나 뭐 바다 쪽 또 그 태백산맥 쪽에 산사태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이 두 태풍이 만나서 저 홋카이도를 지나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시간이 오늘 한 오후 3시쯤입니까? 아닙니다. 이 동해안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내일 오전까지 높은 파고는 들어올 거로 봅니다. 아, 바닷가에 계신 분들 네. 각별히 또 신경을 좀 쓰셔야겠군요. 자,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수도권 처음 예보에는 이제 들어올 걸로 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내려가면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불편은 이제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6시까지 비가 오다가 지금은 이제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예.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 사실 수도권 지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강우량이 10mm도 채 안 됐거든요. 예. 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우려와는 달리 출근길 태풍으로 인한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위험 반원에 있는 지역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금 태풍은 충북 충주 동쪽 30km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위치한 강원도나 또 경북 북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또 꺾일 정도입니다. 네. 오늘 영동 지방의 경우 특히 대관령은 밤 사이에만 51.4mm의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태풍 영향에다가 지형 휴가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앞서서 그 센터장님이 이 쏠릭이 이동 경로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보가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당초 예상 진로도 뭐 목포였다가 보령으로 바뀌고 또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건지 원인이 뭘까요?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밤부터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늦어지는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태풍이 속도가 늦어질 때는 태풍이 발달하는 경우와 방향을 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태풍이 보니까 저희들이 왜 이런가를 갖고 이제 상하차 분석을 해보니까 태풍이 원래 이 도노우탕 태풍은 굉장히 강한 태풍이었어요. 정말로. 네. 이번에 바람이라든가 비의 기록을 깰 정도로. 근데 이게 제주도를 지나오면서부터는 좀 와해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전문적인 거라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게 약화되는데 일단 속도도 늦어진다면 그러니까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하나는 빼고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것밖에 이제 없다. 그럼 동쪽으로 방향을 틀 거다. 그럼 이게 어디로 틀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이 강한 세력이 그대로 태안반도 북쪽으로 해서 네네네.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제가 이건 엄청난 재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참 이건 하늘이 도왔다 우리나라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풍 저도 40년 동안 예보해봤지만 네. 상당히 이례적인 지금 진로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상청에 근무는 안 해봤는데 이번엔 기상청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상청에서 애초에 태안반도에 서울로 들어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네. 아마 그쪽 실무 담당 예보하는 사람들은 이제 꺾이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전라남도 쪽으로 꺾여서 동해로 빠져나갈 거로 판단이 되더라도 바로 저 서울 간다는 거를 전라도로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측하는 방법상.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3시간마다 계속 바꿨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보령, 두 번째는 이제 서천, 네. 세 번째는 부안, 고창,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영암, 그다음에 마지막 결국 목포로 목포까지,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상청이 진로로 예측을 갖다가 튼다는 건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떤 이런 시간차를 두고 좀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태풍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하고 이제 전남 남해 이쪽 피해가 참 많이 컸는데 네. 오히려 그 이외 지역은 피해가 좀 그래도 좀 다행히 이전에 다른 태풍보다는 진로를 예상하기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태풍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정도 들어오면 3, 40나트를 이동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를 넘어서고 난 태풍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 태풍이 없습니다. 다 그냥 쭉 빠지니까 예측하기 쉽거든요. 이미 네. 거기까지 올라오면. 근데 이번 경우는 오다가 거의 멈추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걸 거의 하루 정도. 예.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태풍이라고. 예측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거는 조금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디 도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상당히 네, 어떻게 그럴 보면 수 있습니다. 많이 네. 이제 놀라워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쏠릭의 진로가 바뀐 것이 지금 일본 쪽에 이제 시마론이라는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번에 뭐 후지와라라는 네. 그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쪽 그 시마론 태풍이 끌어당긴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완전 끌어당겼다기보다는 이제 올라오면서 후지와라 효과는 이제 밀어내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초 예상보다 약간 더 서쪽으로 나간 것이고요. 예. 원래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통영쪽으로 상륙하는 걸로 예상을 했다가 고흥반도로 갔다가 결국 서해안으로 나갔거든요. 예. 이때는 그 25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을 갖다 약간 밀어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어차피 이제 공기의 흐름은 다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쏠릭이 좀 더 서쪽으로 나온 거고요. 그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일단 거리가 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후지와라 효과보다는 후지와라 효과는 1000k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올라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진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젯밤에 가서 왜 이렇게 정말 태풍의 세력이 처음엔 상당히 견고한 태풍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약화됐을까? 예. 더더군다나 해상에 머무르는데 머무를 경우는 되게 발달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저희 기상은 이제 상층, 하층 이런 흐름을 다 보는데 물론 이거는 나중에 기상청에서 다 분석할 겁니다. 네. 하는데 약간 하여튼 그런 어떤 엇박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 태풍 자체.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부터. 그랬던 이제 그런 원인이 좀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태풍의 세력이 뭐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피해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은 뭐 태풍이 왔나 싶을 정도지만 네네. 사실 제주도나 전남 해안 지방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서귀포시 위미항에서는 방파제 보강시설물 90여 톤이 유실이 됐었고 또 제주 별도봉 정수장 도수관이 파손돼서 물이 샜습니다. 또 제주 한경, 조천, 구좌 지역에서는 13,400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요. 또 전남 해남과 진도에서도 전기가 끊겨서 1,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수요일인 그제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근처에서 2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1명이 실종이 됐고 또 1명이 다쳤습니다. 네. 지금 뭐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아마 피해 집계조차 아직 되지 않은 그런 그렇죠. 상황일 겁니다. 뭐 예.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 네. 피해 상황 집계라든지 복구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좀 잘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 항공기가 지금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었는데 오늘 오전에 일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중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일단 오전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김포와 인천공항의 일부 항공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오늘 아침 6시 45분 제주를 출발해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을 시작으로 오후 3시 김포에서 김해로 가는 항공편까지 국내선 24편을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아침 시간 제주에서 김포로 이동하는 항공편 2편을 취소하고 이후 시간대는 한번 날씨 상황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출도착이 뭐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결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전 시간대에 전국 공항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만큼 이렇게 항공편 운항을 취소를 한 겁니다. 반면 해외로 떠나는 항공편은 상대적으로 이 태풍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느 태풍보다도 예측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솔릭.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충청도 지역을 지나면서 정오쯤에는 이제 강원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변수가 없을까요? 뭐 세력이 다시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진로를 또 바꾼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육상에 올라온 태풍 같은 경우는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간씩 약해지는데 또 이 지명과의 마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호 태풍 시마론이 이제 독도 쪽으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인전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형태가 됩니다. 인전은. 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 태풍이 속도가 늦을 때는 변수가 있습니다. 다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이미 30km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속이 돼 버리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진로가.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이제 지금 예상대로 해서 이제 강릉 쪽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빠져나가면서도 이제 그 앞에 20호 태풍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을 일단 봅니다. 예. 다만 이동 속도는 빠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태풍이 만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높은 바람이라든가 파도 이게 이제 영향을 좀 오랫동안 줄 거로 봅니다. 네. 이번에 진행 경로가 상당히 이제 오락가락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기상 예보를 이제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 기상청, 우리 기상청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디가 비교적 좀 잘 맞춘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처음 예보, 두 번째 예보, 세 번째 예보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한국 기상청이 가장 잘 맞았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어제서부터는 이제 일본 쪽이 좀 빨리 목포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예측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제가 보면 미국보다는 이번에도 그래도 더 정확했던 거로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기상청 쪽에서 저는 어제 정도에는 아마 예. 남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꿀 거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모릅니다. 예. 그러나 서울로 간다 그랬다가 갑자기 목포로 이거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매 3시간마다 그냥 차례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으로 온대. 예. 굉장히 좀 심리적인 부담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예측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태풍의 예상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그런 하고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또 이상적으로 많이 발달한다는 거죠. 예. 작년 같은 경우 사실 그 허리케인이 그 카리브해 제도에서 3개가 연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비, 어마 뭐 해갖고 네. 그래서 정말 뭐 카리브해 제도 쪽은 아주 엄청 초토화를 시켰는데 네. 이게 실제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게 대개 태풍이
한 해역에서 발생을 하면 그 인근에서 같이 발생하는 건 모르는데 대개 올라오고 나서 보름 정도는 발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해역에는 에너지를 다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초강력 태풍들이 연이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가 이런 이상한 태풍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강력한 슈퍼 태풍 또 오다가도 이렇게 뭐 이상한 정말로 한반도를 넘어서 제주도를 넘어선 태풍이 이렇게 뭐 거의 하루 정도 정체하는 전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태풍 예측력은 최고입니다. 예. 그다음에 일본인데 최근에 미국 예측력도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태풍이 올라오면 대피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피령을 내린 지역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태풍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예정대로 대부분의 학교들 서울 같은 경우에 휴업령 지금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오늘 뭐 사실 학교 갈 수 있는 날씨상으로는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저는 어린아이들도 부모들이 가장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애들 뭐 유치원이나 맡기질 못하고 그러면 그렇죠. 저 맞벌이 당장 부부들 같은 맞벌이 경우에는, 부부들은 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공무원들이야 뭐 휴가 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네. 예. 근데 이것은 재난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립니다. 네. 그럼 몇백만 명씩 다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도 정확한 태풍 예보를 못 합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태풍의 세기도 예상보다 훨씬 약할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언론이나 이 주민들이 욕을 안 합니다. 기상 예보에.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많이 닥치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과가 지금 서울에 보니까 비도 안 오고 야 뭐 바람도 안 부는데 말이야 이거 뭐 기상청 예보 잘못 나갖고 우리 완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재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뭐 지금 아직까지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태풍 상황을 주의를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뭐 태풍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돌풍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할 거고요. 또 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의를 하셔야겠는데 먼저 건물 간판이나 가로등, 신호등, 전봇대, 또 고압성 등 이 아래로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좋고요. 바람이 강할 때에는 날아다니는 물건이 있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운전할 때에는 침수 상습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물이 찬 곳은 서서히 통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물에 잠겼으면 절대 시동을 걸면 안 되고요. 전봇대가 넘어져 있거나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즉시 1, 2, 3번으로 신고를 하시고 가스나 상하수관 등이 파손됐으면 11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처럼 이렇게 쌍태풍 같은 경우에는 드문 예죠. 드문 네, 예. 자주 그러니까 뭐 나타나지 맞추기가 않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9월 중으로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단 올해 지금 태풍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8월까지 평균 한 15개 정도인데 지금 네. 20개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해역에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현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태풍이 발생한다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일단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수축을 하면서 올여름에 태풍이 우리나라 하나도 못 들어왔던 것이 아주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에 우리나라 상공이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동쪽으로 수축을 해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영남 끝자락에 그 가장자리가 딱 걸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려버린 거죠.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예상으로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더 수축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원래 요맘때는 태풍이 하나 지나고 나면은 한기가 내려오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이번엔 안 그럴 겁니다. 이번에 북태평양 고기 그대로 버텨주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서울이 다시 33도 정도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럼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 이런 기압계가 유지된다면 태풍이 만들어진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올 때가. 결국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태풍이 또 최근에 들어서 9월 태풍이 가장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예. 또 많고. 그래서 하나 정도는 우리나라로 좀 강한 태풍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 유다현 YTN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